조조, 불꽃처럼 살다. 일부 이심되면 죽인다. 바람이 스산하게 부는 밤, 낙양 근처 한 마을. 한 청년이 땀에 젖은 얼굴로 말을 몰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고 숨소리는 거칠었다. 조조야, 미쳤냐? 그 집은 널 숨겨주겠다고 했던 사람이라고. 친구 원소가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조조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했다. 의심이 들었다. 그러면 죽여야 해. 그 손에는 선혈이 묻은 단도가 들려 있었다. 그날 그는 한 가문의 어른을 죽였다. 그는 말했다. 나는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이 천하를 가질 거니까. 조조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아이로 유명했다. 사냥하다가 고의로 할머니 얼굴에 화살을 쏘고도 어두워서 못 봤어요 라며 웃으며 넘어간 아이. 하지만 그런 뻔뻔함이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가 되었다. 그는 한 가지를 믿었다. 정의란 승리한 자가 쓰는 이야기라고. 그래서 그는 지는 법을 몰랐고 이기는 법을 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청년 조조는 군사를 모았다. 백성들 사이에서 그는 악인이라 불렸지만 따르는 자들은 조조는 진짜 리더다라고 말했다. 군주는 어질기만 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움직인다. 그가 처음 펼친 전투는 작은 전투였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기상천외한 계략을 펼쳤다. 보급로를 끊어라. 적은 배고픔에 무너진다. 그리고 실제로 그 전략은 통했다. 그의 이름은 점점 널리 퍼졌고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면서도 두려워하게 되었다. 조조는 말했다. 나는 영웅이 아니다. 다만 영웅이 되는 법을 아는 자다. 그의 발걸음은 이제 황제를 향했다.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오직 하나였다. 전하를 내 손에, 이부 황제를 등에 업은 산에 폐하를 모시겠습니다. 조조는 그 말을 남기고 쓰러져 있던 어린 황제를 품에 안았다. 혼란의 시대, 누구도 책임지지 않던 그 아이를 조조는 감히 자신의 힘으로 삼기로 했다. 사람들은 수군댔다. 저자는 황제를 이용하려는 자야. 아니야. 진심으로 나라를 구하려는 걸 수도 있어. 하지만 조조는 웃었다. 나는 악당이면 어떤가? 전하가 내게 무릎 꿇는다면. 궁궐에 들어선 그는 승상의 자리에 앉았다. 그 자리는 왕도, 패도 아닌 제3의 길이었다. 군대를 휘두르며 법을 바꾸고 반대하는 자는 직접 고문하거나 그 가족까지 없앴다. 하지만 조조는 천하통일이라는 대의를 걸고 스스로를 정당화했다. 모든 고통은 마지막을 위한 희생이다. 하루는 황제가 울먹이며 말했다. 승상은 왜 그리 무서운 일을 하십니까? 조조는 무심히 웃으며 답했다. 폐하, 세상은 그렇게 쉽게 돌아가지 않소. 그는 황제에게 매일 새 검술을 가르쳤다. 정치도 가르쳤고 병법도 가르쳤다. 하지만 진심으로 가르친 건 단 하나. 사람을 믿지 마라. 그러던 어느 날 밤, 조조는 혼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중얼거렸다. 나는 과연 나중에 어떤 이름으로 남을까? 영웅, 악인, 아니면 살아남은 자? 그날 밤 그는 붓을 들고 시를 썼다. 달은 어둡고 바람은 차다. 내 마음은 칼보다 날카롭도다. 지켜야 하나, 가져야 하나. 그것이 문제로다. 그는 그 누구보다 인간이었다. 그 누구보다 욕망을 숨기지 않는 인간. 그리고 그 욕망은 곧 천하를 바꾸는 불씨가 되었다. 삼부적벽, 불타는 야망. 모두 배를 하나로 묶어라. 조조는 호령했다. 그의 군대는 육지에서처럼 강해서도 무적일 거라 믿었다. 수십만 병사, 천하의 절반을 쥐고 있었던 그는 이제 남쪽으로 손권과 유비를 멸하려 나아가고 있었다. 천하의 중심은 이제 북쪽이 아니라 나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다. 하지만 바람은 그를 배신했다. 동남풍이 분다. 그 말이 들리던 날 조조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황가의 고문이자 도사였던 곽가가 예언했던 말이 떠올랐다. 공, 너무 자만하지 마십시오. 하늘도 때때로 인간을 시험하니. 그의 배는 묶인 채로 강 한복판에 정렬되어 있었고 적군은 그 틈을 파고들었다. 불을 붙여라. 적벽, 밤하늘을 붉게 물들인 불길. 수천 척의 배가 동시에 불타올랐다.
병사들은 불길 속에서 비명을 질렀고 조조는 망연히 그 장면을 바라봤다. 그날 밤 조조는 처음으로 패배를 맛보았다. 뒤로 물러나던 길 조조는 진흙탕에 빠졌다. 말도 쓰러졌고 병사들도 흩어졌다. 이게 끝일까? 그 순간 그는 하늘을 보며 웃었다. 그래, 하늘도 나를 두려워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불을 내렸지. 그는 자신의 패배조차 자부심으로 삼았다. 이 정도의 야망을 가진 자는 끝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일어섰다. 이번엔 이기는 법을 더 정교하게 배우겠다. 불타는 강을 뒤로하고 조조는 고요히 말을 돌렸다. 패배는 그를 부수지 못했다. 단단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자부 가장 무서운 적은 내 안의 그림자. 왜 이리 시끄럽지? 깊은 밤 조조는 침상에서 벌떡 일어났다. 창밖에서 들리는 건 바람 소리도 아니고 적의 군사도 아니었다. 자신 안의 목소리였다. 조조, 넌 언제부터 이토록 무서운 사람이 된 거냐? 처음엔 백성을 구하려 했잖아. 지금은 누구를 위해 싸우는 거냐? 조조는 귀를 막았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더욱 가까워졌다. 그건 과거의 조조였다. 어린 시절 처음 검을 들던 그때의 소년이었다. 그 무렵 조조는 자신의 아들 조비와도 마찰이 잦아졌다. 아버지께선 왜 늘 의심만 하십니까? 그건 살아남기 위한 법이다. 그러나 조비는 차갑게 말했다. 아버지는 이제 누구도 믿지 못하십니다. 조조는 말없이 등을 돌렸다. 그는 그 누구보다 외로워지고 있었다. 한편 조조의 참모들 중 한 명이 몰래 유비와의 접선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죽여라. 그 누구든 의심이 가면 제거한다. 그날 이후 조조는 다시 피해 승상이 되었다. 측근들조차 서로를 의심하며 숨죽였다. 그는 다시 최고 권력자가 되었지만 웃지 않았다. 혼자 남은 밤 조조는 한 장의 초상화를 꺼내 들었다. 그림 속에는 어린 황제와 함께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다. 그땐 내가 진짜 나라를 구한다고 믿었지. 지금은 내가 나라가 되었고 그게 무섭군. 그는 자신이 만든 거대한 성 안에서 스스로가 갇혀버린 사람이었다. 그 누구보다 날카로운 검을 가졌지만 그 누구보다 무서운 그림자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전하를 가졌어도 사람의 마음 하나는 못 가졌구나. 5분 안은 조조다. 마지막 시. 지금 몇 시인가? 노쇠한 조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눈은 침침했지만 정신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곁에서 조비가 말했다. 아버지, 이제는 좀 쉬십시오. 그러나 조조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쉴 수 없다. 나의 시대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 그는 마지막 병법서를 집필하던 중이었다. 수많은 전투, 수많은 음모와 책략을 관통한 그만이 정리할 수 있는 천하의 교과서. 하지만 손이 떨렸다. 붓이 종이를 뚫지 못한 채 멈췄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후회가 없다. 단 한 가지를 빼면. 밤이 되자 조조는 자신의 옛시를 읊기 시작했다. 북풍이 휘몰아친다. 황하의 물결은 내 삶과 같다. 흘러가되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다. 허나 내 마음은 한 곳에 닿지 못하였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한 삶이었다. 그러나 그조차 자랑처럼 읊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다. 단지 기록되기 위해 살았다. 그날 밤 조조는 마지막 병풍 뒤에 숨겨진 작은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검, 황제의 첫 편지, 어머니의 유품, 그리고 자신이 남긴 시 한 편이 있었다. 그는 그 시를 조비에게 건넸다. 내가 죽거든 이것만은 천하에 남겨다. 검은 칼날보다 날카로운 내 삶이었노라. 피로 물든 손이라도 전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조조다. 악당일지라도 역사 속 이름은 지워지지 않으리. 그리고 다음 날 전하의 승상 조조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죽음을 백성은 몰랐고 조정은 조용히 장례를 치렀다. 하지만 하늘은 그날 묵직한 바람을 보냈다. 마치 조조라는 사내의 숨결을 전하 끝까지
치러보내듯이 그의 삶은 끝났지만 그의 이름은 시대가 끝날 때까지 불릴 것이다. 조조, 악당인가 영웅인가, 그 판단은 결국 당신의 몫이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삼국지소 인물들을 만나보세요.